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노비가 금괴를 본 순간 웃지 못한 이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금덩이를 보면 웃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평생 굶주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달랐다. 특히 노비에게 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는 노비가 땅속에서 금괴를 발견했지만 그 순간 단 한 번도 웃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조선 야담이다. 금보다 먼저 떠오른 것. 그날도 노비는 땅을 파고 있었다. 주인의 밭, 주인의 명령, 주인의 땅. 노비에게 땅은 돈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삽이 단단한 것에 걸린 건 그때였다. 돌인가 싶어 한 번 더 내리찍었고 흙이 거치자 빛이 보였다. 해가 아니라 불도 아니었다. 금이었다. 노비는 본능적으로 손을 멈췄다. 심장은 뛰었지만 기쁨은 조금도 오르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순식간에 밀려들었다.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아니었다. 조선에서 노비가 발견한 것은 노비의 것이 아니었다. 땅이 주인의 것이면 땅에서 나온 것도 주인의 것이었다. 노비는 금괴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 금괴는 자유를 약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숨을 떠올리게 했다. 이걸 숨기면 도둑이 되고 바치면 탐욕을 의심받고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킬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노비에게 안전한 길은 없었다. 노비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금괴를 발견한 게 아니라 금괴가 자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금은 노비를 부자로 만들지 않았다. 노비를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노비는 금괴를 다시 흙으로 덮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빴지만 표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굳어 있었다. 웃지 않았다. 웃을 수 없었다. 금괴는 기회가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노비의 세상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금괴는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 사실은 이미 노비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노비는 왜 금괴를 다시 묻었는가? 노비는 금괴를 다시 묻고 나서도 그 자리를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 장면을 보지 않았는지, 뒤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눈은 없는지 본능적으로 살폈다. 조선에서 금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물건이 아니었다. 사람을 의심받게 만드는 물건이었다. 노비는 금괴를 들고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금괴를 숨긴 채 도망친다. 도망노비가 된 순간 잡히면 금보다 먼저 목이 날아간다. 주인에게 바친다. 그 순간부터 노비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노비는 금괴가 자신을 살려줄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문제는 그 선택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노비는 발견자였을 뿐 결정권자는 아니었다. 그날 밤 노비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금괴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주인의 얼굴이 겹쳐졌다. 혹시 주인이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혹시 다른 하인이 우연히 발견하면? 금괴는 아직 땅속에 있었지만 위험은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 노비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 이 금괴는 캐내는 순간보다 묻어두는 순간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적어도 아무도 모르는 동안만큼은 목숨이 연장된다. 그래서 노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을 했다. 웃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그러나 금괴를 본 사람은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노비는 이미 하나의 비밀을 몸에 쥐고 있었고 그 비밀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점점 조여왔다. 노비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누군가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때 자신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파트에서 그 예상은 현실이 된다. 금괴를 노린 사람이 나타나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노비는 요 며칠 사이 주인의 시선이 자주 자신에게 머문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눈이 달라졌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이었다. 사실 금괴는 아직 땅속에 있었다. 노비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안도하려 했지만 조선에서 비밀은 늘 사람을 타고 움직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인 하나가 노비의 곁을 자주 맴돌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말을 붙였고 괜히 웃었으며 일손을 도와주겠다고 다가왔다. 노비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다. 조선에서 웃음은 대개 이익을 앞두고 나왔다. 어느 날 저녁 그 하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요즘 밭일 하다 보면 이상한 거 못 봤소? 노비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확신했다. 금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냄새는 이미 퍼졌다는 것을. 노비는 고개를 저었다. 못 봤소.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하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혹시라도 돌덩이 같은 거라도. 그 말은 확인이었다. 하인은 이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노비는 그제야 깨달았다. 금괴는 자기만의 비밀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불러들이는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금괴를 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금괴를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노비는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밭에서도 마당에서도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불안이 따라붙었다. 금괴는 여전히 땅속에 있었지만 노비의 삶은 이미 금괴 위에 올라가 있었다. 노비는 알고 있었다.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 순간 자신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다음 파트에서 판이 더 커진다. 금괴 소문이 집안에 퍼지다. 소문은 언제나 사실보다 먼저 움직였다. 금괴가 발견됐다는 말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뭔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었다. 노비는 그걸 사람들의 태도에서 느꼈다. 하인들의 말투가 묘하게 달라졌다.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곁에 서서 괜히 땅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밭 흙이 유난히 단단하지 않소? 그 말 속에는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기대가 담겨 있었다. 양반 역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집안이 조용히 술렁인다는 건 양반에게도 익숙한 신호였다. 재물이 움직이기 직전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할 때 양반은 노비를 불렀다. 이번엔 추궁이 아니었다.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다. 밭일은 요즘 어떠냐? 노비는 그 질문 속에 숨어있는 뜻을 놓치지 않았다. 금괴를 보았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었다. 노비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대답했다. 늘 하던 대로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노비는 정말로 늘 하던 대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상이 그걸 더 이상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노비는 밭일에서 잠시 빠졌다. 대신 집안 안쪽이 잡다한 일을 맡게 되었다. 양반의 결정이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두겠다는 뜻이었다. 노비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제 금괴는 땅속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다. 노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소문은 가만히 두면 언젠가 사실이 된다. 그리고 사실이 되는 순간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해진다. 조선에서 그 역할은 늘 가장 약한 자의 몫이었다. 노비는 결심했다. 이제는 금괴를 묻어두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다음 선택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다음 파트에서 노비는 처음으로 움직인다. 5. 노비가 먼저 선택을 준비하다. 노비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소문은 이미 집안의 공기가 되었고 공기는 언젠가 폭발한다는 걸 노비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맞아본 사람만이 안다. 폭발은 항상 가장 약한 쪽에서 시작된다는 걸. 노비는 머릿속에서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나갔다. 도망친다. 잡히면 끝이다. 끝까지 숨긴다. 누군가 대신 뒤집어 쓴다. 그 누군가는 결국 자기다. 주인에게 바로 바친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왜 이제야 말했느냐가 남는다. 조선에서 재물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문제를 더 만든다. 노비는 결국 하나의 방식만 남았다는 걸 깨달았다. 먼저 말하되 전부 말하지 않는 것. 사실을 던지되 결론은 상대가 내리게 하는 것. 이건 노비가 평생 배운 유일한 생존 기술이었다. 노비는 바치를 핑계로 그 장소를 다시 찾았다. 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금괴도 그대로 묻혀 있었다. 노비는 금괴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돌 하나를 집어들고 그 자리를 눈에 띄게 표시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게. 그건 자신을 위한 표시가 아니었다. 상대를 위한 미끼였다. 노비는 이제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누군가 먼저 그 자리를 건드리게 만들고 그 순간 상황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생각이었다. 다음 날 노비의 행동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다. 말수가 조금 늘었고 밭 이야기를 피하지 않았다. 완전히 말하지도 완전히 숨기지도 않는 태도. 사람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였다. 노비는 알고 있었다. 이제 며칠 안에 누군가는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순간부터 이 판은 노비의 판이 된다는 것을. 다음 파트에서 결정적인 인물이 먼저 미끼를 문다. 금괴를 먼저 파낸 사람.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바람도 없었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노비는 잠든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집안의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어느 순간 마루 아래에서 흙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고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발걸음. 노비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다. 누군가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노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움직이면 모든 계산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숨을 고르고 기다렸다. 잠시 후 멀리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이게 진짜였어.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낮에 노비에게 말을 붙이던 그 하인이었다. 그 하인은 흙을 파헤쳤고 마침내 금괴를 손에 쥐었다. 달빛에 비친 금은 사람의 눈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하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 스쳤다. 금은 보는 순간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노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일부러 들리게 걸었다. 하인은 그 소리에 몸을 굳혔다. 뒤돌아본 순간 노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노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하인을 더 공포에 몰아넣었다. 아니야. 난 그냥. 변명은 이미 늦었다. 노비는 차분하게 한마디만 던졌다. 주인께 알릴 생각이요? 그 질문은 협박이 아니었다. 선택을 상대에게 넘기는 말이었다. 하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금괴를 쥔 손이 아니라 미래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하인은 깨달았다. 이 금괴를 먼저 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노비라는 사실을. 노비는 확신했다. 이제 자신이 판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금괴는 여전히 땅 위에 있었지만 주도권은 이미 노비의 손에 넘어와 있었다. 다음 파트에서 이 금괴는 결국 양반의 귀에 들어간다. 그리고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금괴 이야기가 주인에게 닿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말을 아꼈고 눈길은 자꾸 밭 쪽으로 향했다. 금괴는 아직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집안의 비밀이 되어 있었다. 하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양반 앞에 섰다. 금괴를 숨길 수도 없었고 노비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었다. 결국 가장 쉬운 선택을 했다. 주인에게 말하는 것. 양반은 처음엔 웃었다. 땅에서 금이 나왔다고? 조선에서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헛소문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인의 손에 쥐어진 금괴를 보는 순간 양반의 얼굴은 굳어졌다. 웃음은 사라졌고 말도 잠시 멈췄다. 양반은 금괴를 오래 바라봤다. 그건 재산이 아니라 문제였다. 이 금이 관하로 가면 조사가 시작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집안 전체가 들여다보인다. 양반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금괴는 잘못 다루면 자신의 자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양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노비에게 향했다. 이걸 내가 먼저 받느냐? 노비는 고개를 숙였다. 소인은 땅을 파다. 우연히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양반은 그 이상 캐묻지 않았다. 이미 확인하고 싶은 건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양반의 질문은 금괴보다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노비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아는 이는 아직 많지 않사옵니다. 그 말은 경고였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곧 많아질 거라는 뜻이었다. 양반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금괴를 숨길 것인가, 바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길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항상 노비가 있었다. 노비는 양반의 얼굴을 보며 확신했다. 이제 자신은 도망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양반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다음 파트에서 이 이야기는 마침내 결말을 향해 간다. 금괴가 남긴 사람들의 운명. 결국 금괴는 관아로 향했다. 양반은 며칠을 고민하다 그 선택을 했다. 숨기는 순간 죄가 되고 바치는 순간 조사가 시작되지만 조사를 견디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보다 자신의 자리와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관아의 관리들은 금괴를 받아들고 조용히 기록했다.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발견했는지, 누가 먼저 알았는지. 그 과정에서 노비의 이름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조선에서 노비의 이름은 사건이 아니라 부속이었다. 양반은 조사를 받았지만 자리를 잃지는 않았다. 금괴는 국고로 들어갔고 사건은 처리된 일이 되었다. 집안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비는 그날 이후 다시 밭으로 돌아갔다. 맞지 않았고 의심도 받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자유도 재물도 약속도 없었다. 다만 살아남았다. 그 노비는 금괴를 떠올릴 때마다 웃지 않았다. 금은 자신을 부자로 만들 기회가 아니라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노비는 그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노비가 인생을 뒤집은 영웅담이 아니다. 조선에서는 그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드물었다. 이 이야기는 재물보다 질서가 더 무거웠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조심스러운 선택으로 살아남았던 순간에 대한 야담이다. 금괴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노비의 선택은 분명했다. 웃지 않았기에 살아남았고 욕심내지 않았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야담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남는다. 조선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가장 적게 욕심낸 사람이었을까?